더블 플레이 혹은 트리플 플레이를 유도하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타구를 떨구는 플레이. 심판은 볼데드 선언과 함께 고의 낙구로 타자는 아웃, 그리고 주자는 원위치를 시킵니다. 우리는 이걸 고의 낙구라고 불러요. 이번엔 조금 다릅니다. 고의적으로 타구를 떨궜어요. 하지만 고의 낙구를 선언하지 않고 타자 주자가 아닌 1루 주자가 아웃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안녕하세요. 룰 오브 베이스볼의 싱쿤입니다. 오늘은 고의 낙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해요. 우리가 가장 많이 착각을 하고 있는, 헷갈려하는 규칙 중에 하나고, 가끔 선수들도 착각을 하고 감독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많은 어필이 들어오는 룰입니다. 되게 많이 들어오는 룰 중에 하나고요. 우리는 고의 낙구라는 용어를 함부로 써서는 안 돼요. 똑같이 타구를 고의적으로 떨궜어도 고의 낙구가 아닌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야구 규칙을 보면 고의 낙구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을 해뒀어요. 공식 야구 규칙 5.09 아웃 편, 그 A항에 타자 아웃이 있어요. 여기에 12항에 정확하게 고의 낙구에 대해서 규정을 해뒀는데요. 일단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공격자 보호 룰인 인필드 플라이가 있죠. 인필드 플라이와 그리고 고의 낙구, 이 두 가지가 공격자를 위해서 공격자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인필드 플라이는 무사 또는 1사, 그리고 주자 1, 2루 혹은 말루, 이렇게 주자 상황이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 다음에 고의 낙구는 여기서 조금 더 나갑니다. 어떻게 나가냐? 무사 1사는 똑같은데 주자가 1루, 1, 2루, 1, 3루, 말루까지 포스아웃이 돼서 더블 플레이가 가능한 모든 상황에 적용이 돼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적용을 하는 것은, 인필드 플라이를 적용을 할 때는 이 무사 1, 2루, 1사 1, 2루, 뭐 1사 말루, 무사 말루 이런 상황에서 이 타자에 친 타구가 플라이볼이 되어서 내야수 혹은 뭐 투수, 포수 포함해서 평범한 수비로 포구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인필드 플라이라고 부르고, 심판은 인필드 플라이를 선언을 합니다. 하지만 이 고의 낙구는 여기서 더 나가요. 어떻게 나가냐? 플라이볼도 있지만 라인 드라이브까지 포함합니다. 직선타, 라인 드라이브, 직선타구죠. 직선타까지 포함해서 이 룰을 적용을 시킵니다. 타구가 땅에 떨어졌느냐, 그리고 내야수의 글러브 혹은 몸에 맞았느냐, 먼저 맞았느냐, 나중에 맞았느냐에 따라서 고의 낙구는 성립하냐, 성립하지 않느냐가 가장 큰 결정 기준이 돼요. 그리고 이 두 가지가 가장 다른 것은 뭐냐면, 인필드 플라이는 인플레이입니다. 인플레이라서 주자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그 다음 루로 진루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고의 낙구는 심판이 먼저 먼저 볼데드를 시킵니다. 볼데드를 시키고 그 뒤에 주자는 무조건 원위치, 정위치에 다시 돌아가게 돼요. 이 두 가지가 가장 다른 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보통의 수비, 가장 중요한 것은 땅에 떨어졌느냐, 내야수 글러브 혹은 몸에 먼저 닿은 뒤에 떨어졌느냐, 이거라면 그 다음에는 보통의 수비. 보통의 수비가 무엇이냐? 아주 지극히 평범한 수비 범위 안에서 평범한 수비로 잡을 수 있는 타구를 우리는 보통의 수비라고 말을 해요. 특히 이 심판과 기록원의 판단 기준은 이 보통의 수비로 이것이 인필드 플라이냐 고의 낙구냐를 판단해서 선언하고, 기록원은 그것에 대해서 기록을 하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고의 낙구 같은 경우에는 정면 타구지만 아주 강하고 총알같이 날아오는 타구를
혹여나 수비자가 놓쳤다, 맞고 떨궜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고의낙구를 선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점프 캐치를 시도했거나 다이빙 캐치를 시도했을 때 타구가 수비수 몸에 먼저 맞고 떨어졌더라도 그 뒤에 땅에 떨어졌더라도 고의낙구 선언에서는 안 됩니다. 공식 야구 규칙 5.09 아웃, 이것을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무사 또는 1사의 주자 1루, 1, 2루, 1, 3루 또는 만루일 때 내야수가 페어웨이 플라이볼 혹은 또는 라인 드라이브를 고의로 떨어뜨렸을 경우에 이때는 볼데드가 되어 주자는 원래의 베이스로 돌아가야 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볼데드가 된다는 거, 그리고 주자는 원래 베이스로 반드시 돌아가야 된다는 거, 이 두 가지고요. 여기에 있어서 더 부가적으로 설명을 집어넣었어요. 부기로 보시면 인필드 플라이 규칙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내야수가 타구에 닿지 않은 채 그대로 땅에 떨어뜨렸을 때는 타자는 아웃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또 하나의 설명을 해줬어요. 이 항은 쉽게 잡을 수 있는 플라이볼 혹은 라인 드라이브가 내야수가 땅에 떨어뜨리기 전에 한 손 혹은 두 손으로 닿은 뒤 고의로 떨어뜨렸을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규칙에서도 볼 수 있듯이 가장 중요한 거, 내야수가 땅에 먼저 떨궜느냐 혹은 몸에 닿은 뒤에 떨어졌느냐가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포인트가 될 거고요. 두 번째는 볼데드가 됐느냐 아니면 인플레이냐, 이것이 두 번째가 될 것이고, 세 번째는 이건 되게 중요해요. 인필드 플라이는 번트 타구가 됐을 때는 인필드 플라이를 선언할 수 없어요. 하지만 고의낙구는 번트 타구일지라도 고의적으로 땅에 떨궜다면, 몸에 닿은 뒤에 떨궜다면, 몸에 닿은 게 중요해요. 몸에 닿은 뒤에 떨궜다면 고의낙구를 선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번트 타구를 먼저 땅에 떨군 뒤에 수비자가 포구를 했다, 그러면 고의낙구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래서 우리는 고의낙구라는 용어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한국 야구에서는 보면 오지환 선수가 종종 이런 플레이를 자주 하는 것 같아요. 한국 프로야구를 보면 1년에 한두 개씩은 꼭 나오는 플레이인 것 같고, 종종 이런 플레이로 이제 더블 플레이를 만든다거나 더 좋아서 더 나아가서 트리플 플레이를 만든다거나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앞선 주자를 잡아내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죠. 영상을 한번 봐볼게요. 이거는 2024년 8월 1일 날 SK와 롯데와 SK 이 랜더스필드에서 일어난 상황인데요. 주자는 원아웃에 1, 2루 상황, 병살 상황이고 인필드 선언이 가능한 상황이죠. 타자가 지친 타구가 애매하게 떴어요. 이런 타구는 인필드 플라이를 선언하지 못하는 거는 여러분도 다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타구에서 유격수 박성환 선수가 먼저 볼을 땅에 떨굽니다. 땅에 떨구고, 그리고 2루에 던져서 1루 주자를 먼저 포스아웃을 시키고 2루 주자가 런다운에 걸려서 더블 플레이가 완성이 됐는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박성환 선수는 먼저 볼을 땅에 떨궜기 때문에 이때 심판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볼까요? 심판은 지금 아무것도 선언을 하지 않습니다. 인필드 플라이는 심판이 먼저 선언을 하게 돼 있어요. 인필드 플라이, 모든 사심이 선언을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 높이 계속 들고 있어요. 타자는 아웃이라는 시그널을 주기 위해서.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타임은 하지 않습니다. 왜? 인필드 플라이는 인플레이니까. 근데 고의낙구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볼스탑, 타임을 먼저 걸고 볼데드를 시킨 뒤에 주자를 제자리에 놓게 되죠. 여기서 심판의 모습은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또 다른 영상을 한번 봐볼게요.
삼성과 KT 경기 뷰캐넌 선수가 투수네요. 지금 김민혁 선수가 번트를 댑니다. 번트를 대고 지금 뷰캐넌 선수가 땅에 먼저 떨구죠. 먼저 떨궜다가 잡아서 2루 송구 그리고 1루 송구에서 더블 플레이가 완성이 됩니다. 여기에서도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땅에 먼저 떨군다는 거. 땅에 먼저 떨궜기 때문에 고의낙구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고의낙구로 더블 플레이를 잡았다라고 보통 팬들은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심판이나 기록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 고의낙구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왜? 고의낙구라는 명확한 규칙이 있기 때문에 심판원은 절대 고의낙구라는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규칙에 의해서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지켜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앞선 영상으로 한번 돌아가 본다면 지금 다저스 상황이죠. 타자가 친 타구가 라인 드라이브로 갔어요. 라인 드라이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필드 플라이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고의낙구는 인필드 플라이를 라인 드라이브까지 포함시킵니다. 그래서 지금 유격수가 보시면 먼저 손에 닿았다가 떨어뜨렸죠. 그리고 너무 고의성이 명확해 보여요. 그냥 일반적인 플레이라면 충분히 잡을 수 있는 타구라고 판단을 심판이 했고, 그래서 보셨듯이 심판이 먼저 타임 볼데드를 시키고 주자를 1루로 보내고 타자 주자는 아웃 처리를 합니다. 이 부분이 고의낙구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서 디트로이트 선수의 킨슬러 선수의 플레이도 다시 한번 봐볼게요. 킨슬러 선수는 지금 먼저 떨궜죠? 땅에 닿지 않습니다. 땅에 먼저 닿고 그 다음에 잡습니다. 내 몸에 먼저 닿지 않고 먼저 땅에 떨군 뒤에 잡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절대 고의낙구를 선언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고의낙구라고 얘기를 해서도 안 돼요. 심판 같은 경우에. 그리고 심판이 지금 4심합의를 하는데 결과적으로 1루 주자가 바뀌었죠. 네. 타자 주자는 그대로 1루에서 생존하게 됩니다. 왜? 아웃을 선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고의낙구가 아니기 때문에 타자 주자는 살아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해마다 한두 번씩 나오는 대표적인 룰이고, 이 사회인 야구에서도 정말 많이 나오는 룰이에요. 정말 많이 나오는 사례인데, 우리는 어쨌든 야구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입장에서 룰을 다시 한번 좀 알고서 넘어가면 더 재밌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 영상을 준비했고, 사실 다른 유튜버 분들도 많지만 조금 틀린 부분들, 잘못된 부분들을 설명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식 야구 규칙에서 말하는 고의낙구는 어떻게 규정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제작했고요. 우리가 또 이런 플레이들이 하이라이트로 항상 올라오면 대부분 댓글창에서 많이들 싸우시더라고요. 싸우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리고 아무리 내가 응원하지 않는 상대 팀일지라도 이런 룰을 잘 알고 이 룰 안에서 가능한 최대의 플레이를 해내는 것, 베스트인 플레이를 해내는 것을 우리는 비난하기보다는 칭찬을 해주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고의낙구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또 야구 룰 관련해서 또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아니면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 혹은 기록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제 메일로, 아래 제가 주소창을 써 드릴게요. 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또 검토해 보고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는 컨텐츠를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